이번 시간에는 11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과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연령기준은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은 몇 살 이상이라는 이런 규정은 없으나 그러나 생업지원이나 경로우대 또 건강검진 또는 상담이나 입소, 조회와 같은 이런 그 규정을 보면 65세 이상이라는 이런 그 나이를 제한함으로써 나이를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법에서 정책적으로 또 법 규정상 언급하고 있는 노인의 나이는 65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와 준고령자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노인에 준하는 용어로서 고령자의 나이는 55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112번에 보시면 고령사유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어느 정도로 말하는가. 유엔에서 언급하고 있는 노인 인구 비율에 대한 표현은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또 초고령 사회, 또는 노령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 인구수에 대비한 65세 이상의 인구수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은 나이가 들어가는 사회, 더 에이징 소사이어티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사회, 노령화 사유라 하고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수 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이면 나이가 든 사회, 더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20% 이상인 경우에는 울트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에서 초노령사회,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고령사회, 더 에이지드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수 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어린이집 규모를 틀리게 말한 것은 자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시 영유아 수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시 영유아 수를 이렇게 이론 강의도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어린이집의 영유아 수를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에도 문제가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여기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또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또 민간 어린이집 또 국공립 어린이집 또 부모협동 어린이집 또 가정 어린이집 또 직장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7개로 종래에는 1번과 2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이 합쳐져서 법인 어린이집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수 21명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수 11명 이상. 그에 비해서 가정 어린이집은 5명에서 11명까지.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은 5명 이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5명에서 20명까지 20명까지 하고 있고 직장 어린이집은 5명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11명 이상, 직장 어린이집 5명 이상,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은 21명 이상. 이거 틀린 거군요. 가정 어린이집은 5명 이상, 20명 이하. 법인 어린이집, 여기는 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이게 나눠져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상시 영유아 수, 민간 어린이집과 더불어서 21명 이상으로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9번 잘 보시고 114번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정의로 가장 바른 것은 자,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을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해보면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종류는 15유형으로 되어 있고 각각
1급에서 6등급까지 범위 내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15유형의 장애인의 종류가 모두 1급부터 6급까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1급에서 6등급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심신장애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오랫동안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15번에 보시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자, 노인복지시설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죠.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는 5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한번 적어보시죠.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2가지가 있지요. 또 그러면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재가노인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에는 서비스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5개의 서비스의 종류가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크게 노인복지시설은 5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 당연히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기본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노인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가지가 있는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또 그런가 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이렇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경로당 3가지가 있죠. 경로당, 노인교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에서는 노인보호 전문병원 삭제되었고,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노인휴양소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5종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 중에 재가급여의 6가지 중에 방문 간호를 뺀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기타, 이렇게 5가지 서비스가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이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가지가 있죠. 그래서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3가지, 노인휴양소는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애 등급 분류에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에 의한 등급수는 같지만, 이게 틀린 거군요.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장애급여의 등급은 14등급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평균 임금을 법으로 정해진 법정 일수를 곱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되, 장애보상 연금과 장애보상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등급입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상의 장애연금의 종류는, 장애등급은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등급은 기초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서 지급해서 연금으로 지급하지만, 4등급은 기초연금액만 가지고 일시불로 22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등급이 틀린 거죠. 장애인 복지보상의 장애등급은 6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6등급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는 1, 2, 3, 4, 5, 6등급이 모두 있고, 그에 비해서 정신장애라고 할 때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는 1, 2, 3급만 있습니다. 나머지
장애의 유형에서는 1급에서 6급 사이의 범주에 차등이 있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봤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장애를 손상, 1차 장애지요. impairment, 또 disabilities, 또 handicap, IDH로 구분한다. 이것은 1980년대 판이 그런 것이고 1997년에서는 impairment, 그리고 activity, 또 participation 해서 활동과 참여로 바꿨던 것을 2001년도 ICF 판에서는 국제기능분류의 판에서는 이것을 양극적으로 해서 손상된 상태이냐, 통합된 구조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냐, 손상된 채로 살아가야 되는 환경이냐 해서 통합된 구조나 기능이냐 아니면 손상이냐, 너는 활동이 자유로우냐 아니면 활동에 제한을 받느냐, 참여가 자유로우냐 아니면 활동에 참여에 제한을 받느냐, 이렇게 양극 대비를 통해서 장애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1980년대 판을 말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국가나 지단이 장애 발생 예방, 편의 시설 제공, 사회적응 훈련, 직업 재활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룬 데 있다.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나와 있는 기본 이념에서 평등, 그리고 사회 참여, 그리고 사회 통합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의 말이죠. 노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 날은, 자, 우리가 보면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의 날, 그렇죠? 또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 그리고 10월 2일, 10월 1일은 국군의 날, 10월 2일은 노인의 날, 10월 3일은 개천절, 10월 9일은 한글날에서 10월 달에는 10월 1일, 물론 뭐 노인의 날에 쉬는 건 아니지만 1월 1일은 한글날, 10월 2일은 노인의 날, 10월 3일은 개천절,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3은 3번이 되겠군요. 좋습니다. 118번에 보시면 다음 중 법의 최초 제정 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은 1981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아동복지법이란 단어가 1981년에 나온 것이고 아동복지법은 이름만 바꾼 것이고 사실은 본래 명칭은 1961년에 만들었던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에 만들어집니다. 아동복지법은 1981년에 나왔지만 사실은 1961년 아동복리법을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효율법은 1999년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법은 사회보장기본법, 여성발전기본과 더불어서 1995년에 제정된 법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최초 제정연도를 다졌기 때문에 아동복리법 196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9번의 나메시지 전달법은 보통 가족치료에서 나오는데 특히 부모교육에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지시와 명하는 너는 왜 그래? 라고 하는 너 메시지 기법보다는 엄마인 내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거든 해서 하는 기능적 이런 그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나 메시지, 아이 메시지라고 합니다. 아이 메시지는 주로 부모교육위원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 단답 보시고 120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또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또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정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자, 아동복지 시설은 8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좋습니다. 121번에 보시면 장애인이 시설을 탈피하여 일반인과 함께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는 개념. 시설을 탈피하여 탈시설에서 일반인과 함께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는 것은, 자, 앞에까지만 보면은 탈시설한데 이렇게 일반인과 함께 불편함이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정상화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함정을 파놓은 문제가 되겠네요. 앞줄만 보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3번 탈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설을 탈피하여, 거기까지가 답이 되겠고 뒤에까지 일반인과 더불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정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2번에 보시면 다음 중 재가복지의 등장 배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재가복지라고 하는 것은 탈시설화를 출발점으로 해서 지역사회보호로 넘어가고 지역사회보호가 현실화되면서 1987년 한국노인복지위에서 가정봉사원을 파견한 것을 보통 재가복지의 출발선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92년에 재가복지센터 설립에 관한 지침이 발표됨으로써 그것이 법제화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재가복지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 후반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가는 과도기 중에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자리를 잡았는데 서비스 대상의 확대, 그래서 재가복지, 종래는 재가복지 그러면은 보통 중풍에 걸려있는 이렇게 표현하는 만성질환이 겹쳐있는 노인이라든지 장애 아동만을 대상으로 했지만은 그런 대상이 굉장히 확대가 됐고 케이스워크의 강조, 개별사회 사업의 강조와 재가복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탈시설화,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 보호의 중요성 증대, 또 종래에는 화폐적 경제, 경제적 측면의 것을 강조했죠. 요즘에는 비경제적, 비화폐적인 욕구에 대한 이런 욕구에 대한 배려가 넘어졌고, 커졌고, 또 비경제적, 비화폐적 욕구가 증대된 것 또한 재가복지가 활성화되는 한 배경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굶어 죽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정말 외로워서 누가 잠시라도 말동무라도 해줬으면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비경제적, 비화폐적 욕. 우리 집에 와서 누가 이야기라도 하다 갔으면 이런 것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5번이 되겠는데 바로 이런 것들 비경제적, 비화폐적 욕구의 대응을 내가 이론 강의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복지 욕구의 복잡 다기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 말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23번은 여러분 보시고 124번에 보시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장애인 복지시설도 여기까지는 좀 깊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사 1급에 대비해서 좀 깊이 넣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그리고 재활시설이 3개로 늘어났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품 판매시설, 이렇게 5가지로 하고 있는데 종래에는 장애인 유료 재활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거 없어졌고 얘는 의료 재활시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의료. 그 중에 지금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또는 점자도서관,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로 규정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현행법상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동복지시설 종래에는 11가지 종류 있는데 여러 번 강조하고 중요 표시되어 있지요. 8가지로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아닌 것을 남겨자고 그랬지요.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3가지 보면 아동 단기보호시설 삭제되었습니다. 아동 직업훈련시설 삭제되었습니다. 아동 복지관 삭제되었습니다. 아동 일시보호시설 있고 아동 상담소도 있습니다만은 아동 직업훈련시설, 아동 단기보호시설, 아동 복지관은 삭제되었습니다. 자, 그것 가지고 풀어가시면 됩니다. 아동 복지관 삭제되었습니다. 126번에 보시면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의 날, 또 9월 7일은 치매 극복의 날,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 또 그런가 하면 10월 2일은 노인의 날, 이런 것들 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127번에 보시면 영유아 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유아 보육법상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만나 기본 내용 나와 있군요. 영유아 보육법은 1991년에 청소년 기본법과 더불어서 1991년에 제정이 됩니다. 또 영유아 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준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 예외 규정으로서는 노인 여가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두지 않아도 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이 있지만 모든 여가복지시설은 아니고 경로당과 노인교실에는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에는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러면 장애인 지역사회보호시설 중에 점자 도서관이나 점자 도서 및 음성로도 출판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에 여기에 없어도 됩니다. 어린이집 없어도 됩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나 성매매 피해상담소, 또 성폭력 피해상담소, 여기도 전문 상담사가 있으니까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에도 전문 정신보건간호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있으니까 굳이 사회복지사가 꼭 없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린이집에는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됩니다. 답은 틀린 것은 3번이겠군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하는 보육전문요원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자, 이것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놓으셨다가 영유아 보육법 출제될 때 맞히시면 됩니다.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하는 보육전문요원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하여야 된다. 또 어린이집 장은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해 1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자, 이것도 역시 별도로 개별적으로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128번에 보시면 128번은 아까 115번에 본 문제가 나와 있군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옛날에는 4개였었는데 노인휴양소가 삭제됨으로써 3개로 바뀌었다. 경로당, 노인교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다. 경로당이나 노인교실에는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된다. 위에 문제 보시오. 그러나 노인복지관에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한다. 봤습니다. 다음에 129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130번에 보시면 내담자의 유형을 고객형, 불평형, 방문형으로 분류한 것은, 자, 가족치료 모형에서 내담자의 유형을 이렇게 고객형, 불평형, 방문형으로 구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해결 중심적, 특히 해결 중심적 가족치료 모형으로 이거에 대해서 예의 질문이나 기적 질문이나 또는 척도 질문, 대처 질문, 관계성 질문 등의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든 가족치료 모형을 단기 해결 중심적 가족치료 모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단기 해결 중심적 가족치료 모형에서는 내담자의 유형을 고객형, 불평형, 방문형으로 나눈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 중 법의 제정연도가 잘못된 것은,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도에 청소년복지지원법, 또 청소년활동진흥법과 더불어 2004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더불어서 2005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또 자원봉사활동기본법도 역시 2005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답은 5번이 되어 있고 좋습니다. 다음에 132번에 보시면 다음 중 보호관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유예를 선고받은 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석방이 아니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 퇴원한 자, 또 소년법 규정에 의해서 단기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자 등등등은 바로 보호관찰 대상자지만 거기 석방 함정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 퇴원한 자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기본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적극성의 원칙, 능률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연계성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재가복지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4번에 보시면 장애인 재활사업의 기본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재활사업은 재활이 필요한 바로 지금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기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재활사업은 공동사업이어야 된다. 그렇죠. 주변에 있는 인적 자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끌어가야 됩니다. 장애인 저마다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개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좋습니다. 다음에 135번 가족 친화형 정책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특수한 가족을 규범화한다. 규범화란 단어가 어려운데 규범화라고 하는 것은 전에부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규범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구성원의 일원이라면 똑같은
약속을 똑같은 틀 안에서 똑같은 생활 방식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획일화, 정형화를 주범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수한 욕구를 가진 가족을 일정한 틀에 넣는다는 것은 가족 친화형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136번에 보시면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복지급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복지급여의 내용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복지급여에는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또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여가 있는데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생계비 주택자금은 복지급여가 아니라 복지자금대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자금대여의 내용은 사업자금,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 아닙니다. 아동양육비는 복지급여에 해당되지만 아동교육비는 복지자금대여에 해당됩니다. 또 의료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여긴 주택자금과 의료비, 아동교육비는 복지자금대여지 복지급여가 아닙니다. 또 그런가 하면 대통령으로 정한 금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암기를 넣으셔야 됩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복지급여의 종류에는 생계비, 아동양육비, 그리고 아동교육지원비가 들어갑니다. 아동교육비는 복지자금대여고 아동교육지원비는 복지급여에 해당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7번에 보시면 가족치료 모형과 주요 개념의 연결이 받는 것은 구조적 모형, 민우친의 구조적 모형에서는 경계선의 명확화를 강조를 하는데 거기는 합류하기, 적응하기, 가족의 상호작용에 개입하기, 또 경계 만들기, 균형 깨트리기 이런 등등을 민우친의 구조적 모델의 치료 기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행동적 모형의 가족조각은 보현의 다세대 치료 모형에 해당되는데 가족조각이라는 것은 원가족과 가계도를 이용하는 방법, 또 그러면 빙산 탐색, 가족 그림 이용하기, 또 영향력의 수레바퀴, 또 이런 것들 가족조각 이런 것 등은 보현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형에도 사용을 합니다. 거기 나오는 균형 깨트리도 마찬가지군요. 전략적 치료 모형으로선 역설적 개입, 또 순환식 질문, 재구성하기 또는 가장하기 이런 것 등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어쨌든 여기서는 너무 많이 가지면 좀 혼동되니까 구조적 모형에서는 합류하기, 적응하기, 가족 구성원 상호작용에 개입하기, 그리고 경계 만들기, 그리고 균형 깨트리기, 가족 문제에 도전하기 이런 등등의 방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8번은 장애인법상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대통령령을 정하는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은 삭제되었어. 그 대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생긴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학교 사회사업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사회적 자원 제공의 역할을 수행한다. 인격 교육의 방법으로 예방적 기능을 주로 한다. 학교 카운셀링에 비하여 포괄적 성격을 갖는다.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정상 아동에 대하여 중점을 둔다. 현대 학생의 사회생활 원주에 중점을 둔다. 다 맞는 것이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학교 사회사업은 사회사업의 기본 특징은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별해 보면 사회복지는 사전적, 적극적, 예방적 의미를 갖는 데 비해서 사회사업은 사후적, 소극적, 치료적, 구빈적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소년범죄의 특징을 잘못 질문하던 조포와 어린 시절에 어린 나이에 일을 저지르는 이런 것이 많아졌고 저연령화, 또 흉악화, 개인화, 다 집단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41번에 보면은 은퇴 이론, 혹은 소유 이론이라는 노년학 이론은 노년 이론, 노인 이론 보면 소원 이론, 이거 분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또 활동 이론, 성공적 노화 이론, 역동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현대화 이론, 교환 이론,
하위 문화이론, 정체성 위기이론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은퇴이론이나 소유이론, 소원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이론을 말합니다. 142번에 보시면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중 처벌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그리고 유혹, 유기나 방임을 노인학대라고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입니다. 그 중에 노인복지법상 벌칙 규정을 보시면, 노인복지법상 벌칙 규정을 보면 신체폭행이나 상해, 성폭행이나 성희롱, 이렇게 해서 소위 신체적, 성적 희롱이나 학대에 대한 것은 벌칙 규정이 도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기방임에도 유기방임, 또 그런가 하면은 증여나 금여품의 목적의 사용, 착취지요. 경제적 착취, 이런 것도 역시 벌칙의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소위 벌금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벌금과 징역의 형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으나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성으로 해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상 벌칙 규정에 의해서 나온 것은 바로 답은 4번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143번에 보시면 노인복지법상 서비스 대상 연령 기준이 다른 것은, 서비스 대상 연령 기준이 다른 것은 노인복지관, 자, 여기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이 원칙입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에는 그건 따지지 않지요. 그에 비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연령 제한 없습니다만,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연령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경로당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경로당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교실은 60세. 거기 보면 노인복지관 나이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연령 기준 보면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게 어떤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경로당, 이 4개는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나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노인휴양소는 삭제되었고, 3번의 유료 노인요양시설도 역시 우리가 삭제되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경로당, 이 4개는 65세 이상, 그에 비해서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144번에 보시면 구조적 가족치료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구조적 가족치료 모형에 대한, 구조적 가족치료 모형이라는 것은 미누친 모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의 문제는 그 개인의 가족체계의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가족 구조를 변화만 시킬 수 있다면, 경계선을 명확화만 시킬 수 있다면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적 가족치료 모형, 가족구조의 특성을 밀착된 경계선과 유리된 경계선으로 구분하였으며, 대부분의 가정은 유리된 경계선에 치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답은 3번이군요. 다 좋습니다. 145번에 보면은 치매 극복의 날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 5월 5일 어린이의 날, 5월 8일 어버이의 날, 그렇죠? 그리고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 그리고 10월 2일 노인의 날, 이런 거 쭉 가지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5번 10월 1일은 노인의 날,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이 되겠어요. 다음에 146번에 보시면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이 아닌 것은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한부모 가족복 옛날엔 그 숫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간단하게 줄여서 모자 가족복지시설, 부자 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한부모 가족 복지상담소 그리고 일시지원 복지시설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가족복지시설과 부자 가족복지시설은 기본생활지원형과 공동생활지원형 그리고 자립생활지원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은 기본생활지원형과 공동생활지원형으로만 구분하고 자립생활지원형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모자 가족복지시설, 부자 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한부모 가족복지상담소 다 있습니다만 여성복지관 없어졌습니다. 여기는 정답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7번에 보시면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중 입소기간이 가장 긴 것은 자, 여기 보면 기본생활지원형이나 또 자립생활지원형은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생활지원형은 2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중에 가장 기간이 긴 것은 기본생활지원형 모자 가족복지시설이든 부자 가족복지시설이든 간에 기본생활지원형과 자립생활지원형은 3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은 말하자면 그 중에 공동생활지원형은 2년형이다. 거기 보시면 기본생활지원형과 자립생활지원형이 있는데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은 출산 전후 1년으로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과는 다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부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 자립생활지원형은 3년형, 공동생활지원형은 2년형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48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